당신의 흐름을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의 기운이 담긴 주머니를 골라보세요. 깃털을 따라 각각 타임스탬프로 걸음을 옮기세요. 안녕하세요 노랑님들. 2025년 9월달 월간 운세 읽어볼게요. 먼저 우리 노랑님들 이번 달 핵심 주제 중심 흐름부터 읽어볼게요. 우리 노랑님들께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에너지가 두드러지시는 걸로 보여요. 이 가든이란 것 자체가 네트워크, 다른 사람들, 그룹 이런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진주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진주가 뭐냐 봤더니 상대방의 카드가 나왔어요. 세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가든이 자체가 그룹, 사회적인 활동, 공개적 장소, 어떠한 모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고, 클로버는 생각지도 못한 행운, 갑작스럽게 찾아온 행복, 기회 이런 걸 상징하는 거고, 이 상대방 카드는 그 말대로 남자를 의미하거나 상대방 이런 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본다면 내가 어떤 과거의 모임이라던가 사회적인 활동이 있는데 거기서 어떠한 작은 행운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대방과 관련되거나 남자와 관련된 변화의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모임에서 이런 상대방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없었다면 이번 9월달에 그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자세하게 타로카드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 노랑님들의 9월달 흐름은 과거에 정말 어떠한 모임이 있을 거라 보여요. 친구들과 가볍게 만나는 그것 자체도 모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임을 즐겁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변화가 생긴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짧은 기회인데 우리 노랑님들이 단번에 집중을 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좋은 기회로 보이거든요. 지금 펜타클 2번은 이 여인이 이 A라는 펜타클도 못 놓고 이 B라는 펜타클도 못 놓고 두 개 동시에 진행하는데 이 두 가지 일을 아주 잘 하시는 거거든요. 클로버랑 대입해서 해석한다면은 우리 노랑님들께서는 일전에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낸 게 있는데 이거에서 누군가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노랑아, 이거 너한테 어울리는데 한번 해볼래?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해봐. 너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야. 하면서 뭔가를 툭 던져줬는데 우리 노랑님들이 옳다구나 하면서 이걸 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도 잘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드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뒤에 나오는 카드 완드 10번을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즐겁게 했던 일인데 점점점 갈수록 나의 마음에 중압감이 커지는 거예요. 이 완드 10번 자체가 책임감, 의무감을 나타내는 카드기도 하고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카드기도 하거든요. 초반에는 즐겁게 임했던 일들이 나중에 가면 갈수록 좀 쉽게 보는 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힘겹게 앞으로 나아간다 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이렇게 가볍게 시작했지만 점점점 내가 욕심이 생기고 이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내가 이거 스스로를 못 놓겠어서 안고 가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남자 카드, 상대방 카드가 나온 만큼 여기서 저는 남자 카드가 밖에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사회에서는 남성적인 일이란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노랑님들이 이번에는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중압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일, 이런 거에 뭔가 마음이 쏠리실 거라 보여요. 어쩌면 노랑님들이 누군가를 보살펴야 되는 그런 분이면은 상대가 있지만 상대방이 지금까지 떠맡게 되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적인 일을 할 수 있겠다라 했잖아요. 내가 가장이 돼서 이 일을 이끌어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노랑님들께서는 책임감도 있으신 편이고 진중함도 있는 편이라서 이거를 쉽사리 못 놓고 있는 거죠. 혹은 이걸 가볍게 생각한다면 우리 노랑님들께서는 어떤 네트워크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을 휘어잡을 정도로 눈길이 가는 거예요. 내 일도 있는데 이 사람까지 집중이 돼서 무언가 하나를 놓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음이 처음엔 가벼웠는데 점점 갈수록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냥 밥을 먹어도 잘 안 들어가고 그냥 이 사람만 계속 보고 싶고 내 마음만 점점 커지는 것 같고 그렇다는 거죠. 이게 9월달에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다 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지금 이 9월달에 들어온 흐름을 보니까 내 마음을 휘어잡을 정도로 어떠한 상대방이나 혹은 어떠한 일이 우리 노랑님들에게 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세부 운세로 봐서 애정, 금전, 대인, 직장, 학업 이런 영역별 흐름도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애정운. 노랑님들이 마음이 무거워졌던 이유가 정말 사랑을 해서 이런 거라고도 보이는데 이 여사제 카드 자체가 짝사랑을 나타내는 카드이기도 해요. 여사제는 신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사람만큼 자신의 주관은 접어두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 카드가 말해주는 게 뭐냐?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게 낫고 이 마음을 표현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조금은 쭈뼛쭈뼛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거란 거죠. 어쩌면 우리 노랑님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사실은 좋아하면 안 되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삼각관계랑 이미 애인이 있는 사람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이 그룹 내 분위기를 흐트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노랑님들께서 마음을 쉽사리 표현하지 못하는 걸 수 있어요. 아니면 내 마음이 이렇게 큰데 상대는 나한테 별 호감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내 마음을 침착하게 유지하는 걸 수 있고요. 애인이 있거나 상대가 있는 커플분이나 부부의 사이인 경우에는 내 마음을 표현한 것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좀 더 들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내 의견을 내보는 것보다는 상대의 말을 듣고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론을 내고 행동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못하겠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노랑님들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레벨 정도여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상대가 아무리 짓궂게거려도 우리 노랑님들은 그냥 인내하시고 홧김에 아 이럴 거면 너 그냥 가라, 아 헤어지자 이런 말은 안 하세요. 왜냐면 이 카드가 분 만큼 노랑님들은 이번 달에는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에너지까지 들어오거든요. 이 상대방이 이렇게 날뛰는 거를 정말 눈 뜨고 못 봐줄 정도여도 노랑님들은 이번 달에는 억누르는 에너지로 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마음을 확 내비쳤다가는 우리의 사이가 정말 끝날까봐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실 거라 보이고요. 참고 인내하고 잔잔하게 가는 게 좋겠다 라고 싶으셔서 이번 달에는 자기의 좋아하는 마음 혹은 내가 생각하는 마음 이거를 표현하지 않겠다. 또 노랑님들을 짝사랑하는 어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노랑님 자체를 좋아하는 어떠한 상대방이 있을 수 있다고도 보이는데 이 여사제가 짝사랑을 나타내는 카드라 했잖아요. 그만큼 노랑님들이 짝사랑한 게 아니라 상대가 나를 짝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 상대방이 노랑님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 노랑님들이 보고 있으면 뭔가 비밀스럽고 나긋나긋하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러한 여성상으로 보이거든요. 남성분이라 하시더라도 그냥 그 사람 자체에서 비밀스럽고 미스테리한 그런 느낌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방은 노랑님들에게 더 달려가고 싶고 더 집착이 생기고 더 알아보고 싶은 그러한 에너지가 생기신다는 거예요. 금전운의 선. 금전운의 흐름이 그렇게 솔직히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 카드 하나만 더 뽑도록 할게요. 다행히 금전에서 금전운이 좋지 않은 이유가 내가 이 금전에 관심이 없을 거라 보여요. 지금 노랑님들은 앞에 여사제 카드도 그렇고 지금 나오는 소드의 기운도 그렇고 어쩌면 우리 노랑님들이 9월달에 다가오는 에너지가 내 이 하나에 집중해야 되다 보니까 다른 거에 눈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나라도 바빠 죽겠는데 다른 것까지 신경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소드의 3번의 기운으로 먼저 들어온 걸 봐서는 내가 이 금전에 대해서 소홀하다 보니까 금전 자체에서 무언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와 큰일 났다 이런 게 아니라 만약 금전에 관련돼서 어떠한 일을 진행하신 분이 있다면 잠깐 이거에 눈을 돌린 사이에 살짝은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밥값을 내서야 된다면 이거에 잠깐 멍타다 보니까 내가 좀 더 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예로 들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래도 소드의 4번까지 들어온 거 보니 금전 자체에 집착이 낮아지고 돈 관리에 대해서 조금 시들하게 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돈을 쓴지도 모르겠고 내가 겪지 못할 만큼 그냥 금전이 훅훅 나간다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혹은 금전에 관련돼서 어떤 것이 제지당하거나
금전운이 막히다 보니까 내가 금전을 쓸 수 없어서 이렇게 조용히 있는 걸 수도 있고요. 그치만 다행인 거는 여왕제 카드가 나온 걸 봐서는 우리 노랑님들이 돈이 없으면 누군가가 돈을 써주거나 혹은 우리 노랑님들이 돈은 있지만 그냥 내 마음 상태가 이래서 이번 달은 돈 관리에 살짝 미흡한 거다. 그런 걸로 보여요. 모든 공든탑이 무너지듯이 그런 게 아니라 9월 자체의 돈 흐름이 살짝은 막힐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노랑님들의 인생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그러한 큰 일은 아니다. 큰 일이 있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울타리가 튼튼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충분하다라는 거죠. 대인운에선 우리 노랑님들의 대인운에서는 여기서도 살짝 주춤하는 에너지가 보이는데 대인관계에서 살짝은 부담감이 있을 수 있겠다. 내가 대인에 있어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조용히 몸을 움츠리고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혹은 우리 노랑님들이 네트워크, 아까 과거의 카드에서 정원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그룹을 나타내는 카드가 누군가를 만나야지 그룹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랑님들은 사실 그렇게 외향형이 아닌 거죠. 나는 그냥 집에서 혼자 있고 싶은데 이전에 너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거에 대해서 지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진짜 나 너무 쉬고 싶어,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면서 다른 사람을 차단하는 걸 수 있고요. 혹은 이 이전에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서 내가 상처받은 게 있고 누군가와 교류하고 싶지 않은 에너지가 크다 보니까 그냥 내 스스로 몸을 움츠리고 있다 인 걸 수 있고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점 이게 부담감이 느껴지고 내 마음이 스스로 지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고 부담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노랑님들이 못나서 성격이 소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노랑님들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랑님들은 원래는 다른 사람들을 잘 맞춰줄 수 있고 평온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 주변 사람이 우리 노랑님들을 괴롭힌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거예요. 콩 씻는데 콩나고 팥 씻는데 팥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노랑님들의 마음을 그렇게 누가 못되게 굴었으니까 노랑님들 스스로 움츠러든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의 관계를 척결한다 이것보다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으로부터 그 마음을 차단한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좋은 사람이 있고 편하게 해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keep going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차단 이런 거란 거죠. 직장운에서는 생각이 많아질 수 있어요. 저는 두 가지의 생각이 드는데 이 컵7이 공상과 허상을 나타내는 카드인 만큼 공상과 허상은 좋은 거를 계속 생각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자꾸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저런 것도 하고 싶다 보니까 직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거예요. 이 직장이 나에게 이런 걸 안겨줄 수 있겠고 나는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겠고 라는 기대감이 상승하는 거죠. 하지만 아직은 행동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구상하는 단계, 계획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보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공상과 허상의 이미지를 좀 더 강조하다 보면은 직장에서 바라는 거 있고 꿈꾸는 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꿈만 꾸지 행동은 하는 게 없으니까 결과값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혹은 내가 뭘 하고 싶어도 이거를 할 수 없는 환경, 예를 들면 내가 꿈은 많지만 능력이 부족한 신입사원 이런 걸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크지만 뭔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 자체는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어떤 성과를 이루어야 되는 분이 있다면은 이거가 아직 기한이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 자체에서는 구상해야 된다라는 걸 수 있고요. 여기 완드십번 내가 중압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을 구상하느라고 마음을 뺏기는 걸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공상과 허상으로서 끝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은 내가 아직 그 정도의 역량까지는 못 미치는 단계라서 혹은 결과를 낼 수 없는 시기여서 계획을 하고 구상하는 단계다. 꿈을 부풀리는 단계다. 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어요. 학업운에선 우리 노랑님들 카드는 보면 볼수록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는 걸로 느껴져요. 여기 학업운 자체에서 완드5 같은 거는 이거는 경쟁 상황에 뛰어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순수하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노랑님들은 공부를 함으로써 어떤 거를 취득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시험에 합격하는 것 자체도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는 구도잖아요. 대회를 나가는 걸 수 있고 오디션을 나갈 수 있는 거고 혹은 경합이나 상대방과 대결 구조를 통해서 상을 따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란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 노랑들 카드에서 중압감과 책임감을 나타내는 이유가 여기저기에서 다 보이는데 이 카드 학업운에서만 놓고 보자면은 9월달 혹은 그 이후에 무언가를 따내야 되는 게 있어서 남들보다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이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거에서는 시들해질 수 있는 에너지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애정운에서도 짝사랑 카드 나오는 게 내가 이 일에 집중해야 되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시간이 없는 거고, 이 돈에서 소드 카드가 나온 거는 내가 돈을 쓰는 게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 돈에 대한 흐름이 막힌 걸 수 있고 혹은 이 경쟁 상황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소비를 하고 싶지 않아도 지출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왕제 카드가 뜬 걸 봐서는 우리 노랑님들이 뭔가 하고 싶으면 누군가의 지원이 있을 거란 얘기도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넘쳐나는데 제한이 있을 거니까 이 금전에서 누군가의 손길, 엄마나 아빠 혹은 나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주는 애인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대인 눈에서도 잠깐 스탑인 이유가 누군가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정말 안 돼서 내가 지금 이거에 집중해야 되지 누굴 보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경쟁에서 가장 적합한 걸 보면은 저는 여기 직장운에서라고 보이는데 직장운에서 뭔가 따내야 되는 그런 제목이 있을 거라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꿈에 부푸는 거라고도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디 연수를 보내주거나 어디 해외로 보내주거나 혹은 승진의 기운이라던가 어쨌든 누군가 경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보상 자체가 크기 때문에 우리 노랑들이 생각했을 때 좋은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에 생각을 못하고 이거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번 9월달 잘 보내기 위해서 조언 한마디 드리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해야 될 건 하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펜타클 8번은 나의 작업물을, 이 펜타클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 말은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언으로 나오는 걸 보면 반복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펜타클인 기운인 만큼 내가 이거에 집중하면은 그만한 보상이 결국 내 손 안에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면 할수록 나한테 갖춰지는 그런 것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조언 카드에서 펜타클 8번이 나온 게 지금 노랑님들이 갖고 있는 이 열정을 꾸준히 유지해봐라 라고 나온 거죠. 그리고 다른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반복 작업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이 반복 작업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이상한 결과물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독학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노랑님들이 판별해서 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노랑님들이 이전 앞서서 네트워크, 그룹 이런 분위기 자체, 이런 에너지 자체가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내가 이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에너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 노랑님들은 앞서 그룹, 누군가 함께 지내는 그 모습, 그것도 미래의 결과값 이걸 내기 위해서 이용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봐보고 의견을 나누고 조문하고 그러란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올바른 지식을 배우게 되고 나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방향도 세워지다 보니까 나에게는 이득이 되어간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펜타클인 기운만큼 경거망동보다는 신중하게 행동하는 게 낫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제일 나중에 드는 이유가 본인이 하고 싶은 것에 따라서 모든 마음을 자중시키는 그러한 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조언은 살짝 그냥 무언가 판별함에 있어서 신중한 게 좋구나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노랑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롱님들. 2025년 9월 5월간 흐름 읽어볼게요. 먼저 어떻게 흘러갈지 이번 달 핵심 주제 중심 흐름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 초롱님들께서는 과거로부터
상처받은 일이 있으세요. 근데 상처받은 이유가 뭐냐 봤더니 내가 너무 이거를 순수하게 다가갔대요. 순수하게 내가 하고 싶은 그 열정을 따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다가가기엔 이 세상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러면 내가 상처받겠구나 해서 이 감정을 정리하거나 혹은 내가 이 순수한 의도로 한 건데 상황이 너무 안 좋게 흘러가네 싶어서 이 상황 자체를 종료한다 라는 걸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을 종료하는데 내가 이렇게 순수했던 마음이 어느샌가 변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상처받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받아들일 수 없는데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것이 초롱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래도 9월달에 흘러오는 에너지가 키, 열쇠를 담고 있는 것만큼 이 과거로 아픔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는 게 있을 거라 해요. 혹은 우리 초롱님들께서 이 열쇠를 찾기 위해서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선행해야 되는 어떠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열쇠를 갖고 싶다 보니까 우리 초롱님들께서는 이 열쇠를 갖자라는 마음 하나로 무언가 시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고 내 의도가 내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고 주변 상황은 주변 상황만큼 제대로 되지 않고 내가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너무 못 모르고 시작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내가 내 자신 스스로 너무 미성숙한가 싶으셔서 나에 대한 회의감도 살짝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좌절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9월달에 들어오는 흐름이 이 일 덕분에 해답을 얻거나 라는 거죠. 우리 초롱님들께서는 뜬금없이 누군가가 도움을 줄게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내가 미래를 바꿀 수 있었다. 내 미래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타로 카드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초롱님들께서는 이 순수한 방향으로 갔던 그 자체가 어쩌면 미숙할 수도 있긴 한데 다른 사람의 말을 혹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좀 더 살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보다는 이 길로 가면은 안정적이니까 나는 윗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그 길을 진행한 걸 수 있어요. 혹은 윗사람 말이 아니더라도 내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그 경험이라던가 정보력 이런 것들을 토대로 내가 이 방향으로 가야겠다라고 정하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꼽힌 어떤 결과값을 맞이한 이유가 펜타클 에이스. 이 말은 이 과거에 순수했던 이 마음이 종결이 확실히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결이 어떻게 왔냐면은 보상이라던가 기회라던가 허상이나 공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나기에 들어온 어떤 것이 있을 거라 해요. 이 초롱님들의 마음을 접을 수 있었던 이유가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접힌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상 내가 좋아서 한 건데 사실상 이걸 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으니까 이건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닌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받았지만은 이거 이상한데? 나 이러려고 한 거 아닌데? 하면서 스스로에게 의문점을 드는 거죠.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에이스의 기운이 초기의 기운이잖아요. 그만큼 새로 이 보상을 받는 거다 보니까 내가 이걸 떨떠름한 거예요. 매번 했던 일이고 매번 받았던 보상이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감정이 들진 않을 텐데 이게 다 처음 들어온 감정, 처음 받아보는 보상 이거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일렁이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맞나? 싶은 이유도 여기서 오는 걸 수 있어요. 내가 다 겪어보지 않았던 일들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에게 확신도 없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초롱님들은 정말 순수하게 한 일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 펜타클의 기운 자체가 내가 이 어떤 거를 진중하게 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진중하게 임하고 있는 거는 내가 순수하게 이거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 열정, 에너지를 쏟는데 대충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 초롱님들의 기운은 나이트 그리고 펜타클 현실적인 목표의 가능성을 두고 이거를 진지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지하게 바라보는 이유가 내 인생이 걸려있어서 내 앞길이 달려있어서 그래서 더 진중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이거를 하다 보니까 내 방향과 내 가치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대로 이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살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드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 보면 데빌 카드, 이 데빌 카드가 말하는 거는 내 마음에 불이 지폈단 거예요. 데빌은 악마지만은 이건 끊임없는 유혹이고 내가 거스릴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망과 욕구가 되면은 그걸 누가 옆에서 아무리 왈가불가해도 그 사람들의 말은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난 이걸 해야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악마가 이 순수한 꽃 위에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데 이 여성분들은 이걸 들으면 안 되는데 자꾸 눈길이 가는 거예요. 이 두 사람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이 악마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양가 감정처럼 흑과 백 두 가지 옷을 입으셨어요. 그만큼 내 마음이 많이 혼란하고 이성과 감성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도 되나? 아 그런데 너무 끌리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초롱님들은 원래 침착한 분이고 내 일정한 방향을 함부로 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에 강한 충동이 든 만큼 큰 열정이라든가 큰 바람이 분 거죠. 어쩌면 우리 초롱님들이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이유가 이 앞전에 했던 것, 이 끝나고 종결됐던 게 그것이 초롱님들의 마음에 큰 소용돌이를 친 거예요. 강하게 붐 하고 불다 보니까 초롱님들도 휩쓸려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초롱님들이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여기 이전에 있는 게 감정이 너무나 확실하게 정리되거나 내가 너무 깨달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초롱님들 앞서서 제가 이거 초롱님들이 원하진 않았지만 그냥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서 아니면 초롱님들이 여태까지 모은 정보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데빌 카드가 들어왔다 해서 나쁘다고 보이지 않는 게 몸이 건조한 삶에서 색깔이 있는 삶으로 바뀐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어린아이 카드, 이 순수성을 나타내는 카드가 내가 내 스스로 이게 너무 좋아서 그래 라고 그냥 되뇌었던 것 같아요. 사실 나는 잘 모르겠고 아직은 어중간한데 그냥 이 마음이 맞다고 생각해서 고지고대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 9월달 돼서 완전히 타파하고 새로운 기회로 들어온다. 새로운 열정으로 바뀐다. 라는 흐름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데빌 카드는 강력한 계약운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 계약이 들어오는 게 자체가 어쩌면 열쇠 계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결됐던 게 우리 초령님께서 선행으로 그냥 공부만 했거나 찾기만 했던 게 어떠한 실질적인 계약으로 엮으면서 그 계약이 효력을 발휘해서 우리 초롱님들의 마음을 강하게 때린 걸 수 있지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열심히 일했다면은 그걸 실질적으로 회사에 합격을 하다 보니 나 이제 이 회사에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다른 에너지로서 이전에는 공부만 했다면은 이제는 회사에 합격했으니 실무적인 일을 하는 걸로 바뀐다는 거죠. 정리하자면은 우리 초롱님들은 과거에는 순수하게 시작했거나 아니면은 아직은 미숙해서 잘 모르는 것이었지만 이것이 나의 길이 맞다 생각해서 진행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현재 이 순수했던 감정이 이 순수한 것 자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경험, 순수했던 경험이 끝나고 다른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신다. 그런데 이게 9월 달에 이 엔딩을 맞이했던 이유가 내 마음의 진실을 깨닫거나 혹은 내가 정말 열망하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종결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이걸 종결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게 뒤바뀔 만큼 결정적인 기회나 계약 이런 것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초롱님들이 하신 게 진짜 나의 길을 찾기 위한 선행학습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번 9월달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부 운세, 애정, 금전, 대인, 직장, 학업, 영역별 흐름도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애정운 컵나이트. 컵나이트가 말해주는 건 애정적으로 아주 좋다는 뜻이에요. 이 컵나이트가 백마탄 왕자님을 뜻하기도 하는데 내 인생에서 로맨티스트적인 다정한 그러한 손길이나 눈길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상대가 없는 초롱님들이라면 누군가 다가오거나 나에게 관심을 갖는 어떠한 사람이 있을 거란 얘기고 썸인 분들은 이 썸인 사람이 우리 관계가 진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고백의 운의 흐름도 있으세요. 그리고 애인이 있으시거나 커플, 부부분들은 어디 여행을 가거나 두 분만의 로맨티스트적인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게 이 카드의 설명이에요.
이 카드, 컵의 기사 자체가 부드럽고 섬세하고 사랑에 있어서 열정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우리 초록님들의 애정에서는 아주 탄탄하다. 별건 아니지만 이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나도 이 상대에게 기대는 안 했지만 내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러한 다정한 사람이 곁에 있겠다. 혼자인 것보다는 누군가 다가오는 흐름이 더 강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금전운에서는 아주 굳건하신데 황제 카드가 나온 만큼 내가 갖고 있는 금전을 함부로 쓰지 않고 함부로 뺏기지도 않고 내 것은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제 카드가 황제인 만큼 부유한 느낌도 있어요. 내가 돈이 갑자기 상승하는 로또 이런 대박적인 운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고 이거를 누구에게 뺏기지 않고 잘 간수하다 보니까 부의 영역으로서는 굳건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초록님들께서 일상을 그대로 가고 있었다면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이전 상태의 흐름을 계속 이어간다 이런 말도 돼요. 우리 초록님들 자체에서 이 돈에 대한 레벨이 남들보다는 더 월등하신 분이라고 보여요. 그런 분들은 원래부터 돈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시거나 내가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버는지 아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돈에 대한 안정기가 크게 찾아오고 남들보다 돈이 부족하시진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황제 카드가 본인의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만큼 돈에 앞서서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된다면 그 돈에 대한 결정권, 의사결정에 대한 판단력 이런 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앞서 어떤 돈 거래를 해야 된다면 그거에 대한 결정권이 높아지시니 돈을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초록님들의 의견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초록님들의 말을 좀 더 내세우는 게 좋다라는 거죠. 아무튼 우리 초록님들의 금전도 안정적이다. 대인운에서는 급변하는 에너지, 이전과 다르게 제일 갑작스럽고 제일 급한 에너지로 보이는데요. 이 완드 8번은 에로스의 화살은 갑자기 슉 나에게 다가온 느낌이잖아요. 이 완드 8번이 딱 그런 이미지예요. 그런데 이게 대인운에 들어온 걸 보니까 나에게 내 마음이 갑자기 확 꽂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애정운으로 본다면 첫눈에 반한다거나 순수한 대인으로 본다면 내가 이 사람과 짧게 봤지만 나의 모든 거를 같이 얘기하고 싶고 마음이 편하고 그런 사람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애정운에서 같이 연결지어 본다면은 우리 초록님들께서 관심을 갖거나 그런 상대한테서 고백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애매모호한 감정이 아니라 널뛰기 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초록님이 이게 애정인가, 동정인가, 우정인가 라는 거는 충분히 판별할 거라 보여요. 이렇게 이 여인이 마음속으로, 몸속으로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내가 오픈마인드가 되고 뭐든지 받아들이려는 에너지다 보니까 이 상대방도 좋게 보고 어쩌면 우리 초록님들 앞서서 나온 어린이 카드 그것처럼 우리 초록님들이 순수하신 분이다 보니 이 사람도 마음이 간다, 마음이 열린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초록님만 마음을 연다 해서 그것이 막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상대방과 나의 쿵짝이 잘 맞는다 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느껴지는 게 있다면 이 완드 8번은 급작스러운 에너지인 만큼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연락이 다시 올 수 있어요. 만약에 과거로부터 연락이 안 온다면 급작스러운 소개팅 제안이라던가 누군가에게 번호를 따이시거나 그런 일이 있을 거란 얘기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친구에게 다시 연락이 와서 그 분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거나 혹은 이 대인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권유를 받을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초록님들께서는 강력한 욕구가 들어서 어떤 해답을 정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대인으로 통해서 내 마음을 울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런 에너지가 생길 수도 있겠어요. 직장운에선 별 카드가 나왔어요. 이 별이 말해주는 건 떠오르는 유망주, 슈퍼스타 이런 말이 먼저 떠오르는데 우리 초록님들께서는 직장에서 촉망받거나 기대를 받는 그런 분일 수 있어요. 이 별 카드가 순수성을 나타내는 카드이기도 한데 우리 초록님들께서 순수하게 그 일을 매진하고 있거나 혹은 남들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향을 제시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게 신선한 거예요. 와, 이런 것까지 한다고? 라는 걸 수 있고요. 어쩌면 우리 초록님들이 여기까지 해낼 줄을 몰랐는데 다른 생각으로 스무스하게 그 일을 처리하시다 보니까
윗사람들이 그걸 눈여겨볼 수도 있고요. 와, 이거 대단한 인재인데?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우상이 되는 그런 것일 수 있고요. 그리고 스타카드가 또 한 가지 말하는 건 원래 카드에서는 강물에 물을 퍼오른 걸 바다로 흘러보내는 그러한 순환을 거치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거를 했지만 나중에는 큰 물로 흘려보낸다, 큰 물을 만들어낸다, 그 얘기가 있어요. 그 말은 직장문에서 해석한다면 우리 초롱님들은 조그마한 일을 했지만 이게 남들이 봤을 땐 너무 커다랗고 대단하고 그런 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혹은 실질적으로 우리 초롱님들께서 그러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다, 할 수 있겠다 라는 흐름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초롱님들은 그냥 순수하게 다가갔던 일인데 사실은 이게 엄청난 대단한 일이었고, 아까 말했던 어린이 카드와 관 카드 나온 것처럼 초롱님들은 그냥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지만 이게 사실 순수한 것보다는 더 큰 실질적인 큰 것이 이루어져서 초롱님들 스스로 떨떠름한 거예요. 아, 이거 나 그냥 한 건데 왜 이렇게까지 관심을 주는 거지? 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이 광경을 믿지 못하겠고요. 그런데 이게 좋게 작용하는 것이 우리 초롱님들의 마음속으로 하나의 목표가 생기신 거죠. 아, 나 이렇게 봐주니까 나 진짜 대단한 거였나 봐. 아, 이러면은 나 또 다른 게 욕심이 생기는데? 이러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확립되신다 라는 거죠. 그런 만큼 우리 초롱님들이 너무 잘하시니까 이 새로운 기회, 이 모든 기회들이 초롱님한테 갈 수 있는 이유가 초롱님들이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어서 초롱님의 역량이 다른 사람의 기대보다 너무 큰 거여서 타인의 눈길을 끈걸 수 있고요. 그렇다면 학업운에선 마지막 카드 저스티스, 학업운에서 저스티스까지 나온 거 보면 저는 초롱님이 지덕체를 모두 겸비하신 겸손하신 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역량은 너무 출중한데 본인 스스로 낮추고 있다고 보여요. 남들이 봤을 때 와, 대단한데? 이 사람 너무 갖고 싶고 너무 탐나고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데? 라고 하는데 우리 초롱님들은 그 당사자만 모르는 거예요. 아, 나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인데, 나 그냥 내가 해봤던 일이라서 한 것뿐인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거는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근데 우리 초롱님들은 정말 겸손하신 분이에요. 내 모든 이룬 결과들이 그냥 응당 이전에 했던 것 뿐이어서 내가 그만큼의 결과값을 받는 거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서 그만한 보상을 받은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게 거만하고 자만심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주변 상황은 나로 인한 환호로 인해서 시끄러운데 나 스스로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점잖게 그거에 의수되지 않고 내 할 일을 한다는 거죠. 학업 쪽에 있어서 무언가를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면, 공부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것도 우리 초롱님들이 한 만큼 그만한 결과값을 응당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초롱님들은 카드를 보면은 게으르거나 할 일을 미루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 거라 보이거든요. 이 길, 어린아이의 길, 순수한 길을 갔던 이유도 다른 사람이 하는 거라서, 혹은 내가 이 길이 맞는 거라 생각해서 내 미래에 도움이 되니까 움직이신 거라 했잖아요. 그만큼 우리 초롱님들은 학업적인 거에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라도 보여요. 내가 인생을 확 바꿀 정도로 무언가를 하진 않지만 그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시는 그런 분이란 거죠. 그러니까 배움은 끝이 없다 생각하고 항상 겸손한 태도로 임하시니까 모든 것 자체가 나에게는 경험이고 기회고 배우는 거고 학습이고 공부다라고 생각하시니 나는 아직 멀었어, 난 아직 부족해 하면서 끊임없는 수양을 하신다라는 거죠. 인성도 갖추시고 머리 또한 똑똑하시니 주변 사람들이 우리 초롱님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관심을 갖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저는 이 카드에서 보이네요. 그렇다면 이 흐름을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조언 한마디 드리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소드 5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카드를 보자마자 느껴진 게 있는데, 욕심을 좀 더 내도 된다라는 말로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 초롱님들은 겸손하신 분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겸손해하지 않아도 되는 게, 소드 5의 뜻은 어떠한 한 승자가 뒤돌아서는 패배자를 보고 웃고 있는 카드거든요. 이 자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검을 처음부터 3개나 들고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남들보다 가진 게 많고 우월하다 보니 첫 스타트부터 다른 거죠. 어나더 레벨이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초롱님들은 앞서서 계속 배우려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남들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조언 카드에서 소드5가 나온 거 보니 카드의 원래 의미인 이 교활한 마음을 갖는 게 좋겠다라는 게 보여요. 본인이 뽐내도 되는 장소에서는 본인을 뽐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배운 거를 항상 겸손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곳에서는 나를 마음껏 티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초롱님들께서는 마음 또한 여린 분으로도 보이는데 우리 초롱님들의 기본 마인드는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거든요. 이 마음을 토대로 본다면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 또한 순수한 열정에서 나오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분을 만나고 내가 하고 싶어서 이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그런 거란 말이죠. 우리 초롱님들 자체가 너무 순수하고 에너지가 너무나 맑은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초롱님들께서는 마음이나 정이 약한 사람으로도 보이는데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쩌면 조금의 교활함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가끔은 짓궂고 어려운 면도 있어서 우리 초롱님들이 순수하게 이걸 다가가다간 초롱님들 스스로 상처받는 일이 클 것 같아서 이 카드가 나와준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초롱님들이 그렇게 순수한 분은 아니시더라 해도 이번 달, 이 9월 달에 자기의 마음이 열정이 도는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싶은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이 정말 이거를 갖고 싶고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욕심을 내셔도 된다라는 거죠. 우리 초롱님들은 스스로 너무 갖춘 게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만 발걸음을 돋아도 다른 사람들을 우수수 탈락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이 순진하고 나를 낮추는 경향이 있어서 내 진가를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가 모르기 때문에 잘 나서지 않은 걸 수 있고요. 혹은 겸손의 자세가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나타내지 않는 걸 수 있고요. 다른 사람도 대단하다 생각해서 그거를 곧이곧대로 믿는 걸 수 있고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 초롱님들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맞다. 그러니까 우리 초롱님들께서 주춤하거나 내가 좀 물러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물러날 필요 없다.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대로 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그냥 움직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초롱님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면밀하게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으면 내가 하기 전에 계획을 짜거나 어떤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라는 거죠. 거기서 나온 결과값이나 정해진 사항들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거를 한번 작전을 짜셔서 움직여 보셔라. 나의 마음을 살짝 바꿔서 갖고 싶은 것은 모조리 갖는 이러한 사람이 돼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초롱님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랑님들. 2025년 9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카드로 읽어볼게요. 먼저 우리 파랑님들의 이번 달 핵심 주제 중심 흐름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 파랑님들의 카드를 본다면은 이전에 우리 파랑님들은 어떤 거에 대해 학구열이 들은 거일 수 있어요. 혹은 내 내면을 깊이 탐구하고 싶어서 어떤 걸 알아내고 싶어서 그거에 집중한 순간이 있을 거라 보이는데 요즘 들어서 이거에 시들해지거나 혹은 내가 알면 알아낼수록 너무 슬픈 그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냥 끝내고 싶고 내가 이거를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서 그냥 잠깐 멈추자 싶어서 이 관카드 찾아온 것처럼 내 마음을 일부 덮으신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번 달 9월 달의 흐름을 봤을 때 클로버 카드, 행운이란 카드가 나왔는데 늦게나마 우리 파랑님들은 이 행운을 갖고 조금은 편해진 상태가 되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파랑님들께서 연구원이라면은 이 연구를 통해서 지식을 알아야 되고 정보를 찾아야 되고 이 연구 결과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결과는 없고 계속 연구할수록 미스테리만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현타가 오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이 연구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건가? 하면서 스스로에게 고민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연구를 위해서 내 모든 거를 갈아버리니까 이 건강적이라던가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이거 더 팔고 들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멈춘 거예요. 그냥 뭔가 마음이 경고를 내리는 거죠. 나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만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신 거죠. 아니면은 내가 이 연구를 끝내야 되는 어떠한 목적성의 상실이라던가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게 찾아올 수 있어요. 연구직을 예로 들었는데
이 연구의 방향이 현재로서 영양가가 없거나 혹은 연구할수록 이거는 변수만 많고 리스크만 많지 이 연구를 끝낸다 해도 얻을 수 있는 결과값이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덮는 거죠. 몸은 몸대로 아프고 시간은 시간대로 쓴 거죠. 그런데 이게 다행인 거는 마지막에 행운 카드가 나왔어요. 이 클로버는 말 그대로 행운이란 뜻인데 우리 파랑님들께서 이 이전에 했던 탐구한 것이 정말 쓸데없는 짓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클로버를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선수학습, 이 선행에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 파랑님들을 늦게나마 웃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 거죠. 연구를 계속 예를 들어본다면 내가 이 A라는 주제에서 실패와 좌절 이런 걸 겪었지만은 A의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B의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어쩌면 이 B의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 이전의 연구를 막을 내린 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연구가 이 새로 찾은 B가 너무나 우리 파랑님들에게는 행운인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걸 알아내다니. 제 시간만 버린 줄 알았는데 내 마음과 열정만 버리는 건 줄 알았는데 이 B라는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고생했구나 하시면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이 클로버가 아무 때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뜻밖인 행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치고 좌절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에게 행운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행운을 위해서 찾아오지 않았는데 나에게 갑자기 품에 안겨진 그러한 예상 밖의 제안, 즐거움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일순간의 행복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이 일순간의 행복, 일시적인 행복 때문에 우리 파랑님들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겠다는 거죠. 정리하면 우리 파랑님들은 과거에는 진실이라던가 내 바람이 분 것, 내가 이걸 찾아야겠다는 것, 이거에 집중하는 시기였다면 현재 들어온 에너지로서는 이 이전에 했던 것이 끝났다거나 정리했거나 혹은 내가 힘들어서 잠깐 손을 놓는 침체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9월달에 오는 포인트는 작지만 기분 좋은 행운이라던가 이전 선행 덕분에 오는 또 다른 기회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더 디테일하게 타로 카드까지 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우리 파랑님들이 어쩔 수 없이 끝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타로 카드까지 보니까 우리 파랑님들은 본인이 선택하신 거예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 파랑님들은 이전에 고민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펜타클 2번이 들어온 순간 이거에도 고민하고 있고 이거에도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둘 중에 하나를 놓칠 수 없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양쪽으로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당연히 몸과 마음은 지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하나만 집중을 해도 미치겠는데 우리 파랑님들은 두 개를 한꺼번에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개를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펜타클 두 개를 손에 들고 있지만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파랑님들은 내가 이 하고 있는 거를 둘 다 손을 안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강단을 내린 게 있는데 강단을 내린 이유가 이 이전에 있었던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든 두 개든 그것이 끝났다. 정말 일을 종결했다 라는 뜻일 수 있고 어쩌면 파랑님들이 내 마음적인 이 정도면 됐어 하면서 정리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결정한 게 아니라 파랑님이 종결시켜서 이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감이 들면서 끝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컵 3번의 기운이 들어왔는데 가볍게 생각하면은 이 일이 끝났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웃으면서 뒤풀이를 갈 수 있다 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일과 관련된 일이 아니더라도 사람들과 즐거움을 통해서 소소한 나만의 행복을 겪는다 라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일에만 전념했다면 이거에서 좀 숨통을 트여서 다른 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열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결과로서 이 행운이 나타나는 거는 이 이전의 일이 끝났으니까 다른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으로 될 수 있어요. A의 일이 시작과 끝을 알리는 게 아니라 A의 일이 끝났으니 B의 일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에너지가 출중하던 거죠. 그렇다면은 이거를 세부화하여서 애정, 금전, 대인, 직장, 학업으로 영역별 흐름도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애정운. 애정운에서는 황제 카드가 나왔어요. 황제는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는 자를 뜻하거든요. 혹은 내가 이 결과값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만의 노력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애정운으로 대입해 본다면은 상대가 없는 파랑님들이라면 내가 이 자리가 편해서 굳이 혼자 있는 이 상황이 좋아서 혼자 있을 수 있고, 혹은 정말 이성 자체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 솔로 라이프를 즐기는 분일 수 있어요. 굳이 내가 연애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내 인생 자체가 즐겁고 나 혼자서 해야 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연애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죠. 혹은 누군가에 관심이 있는 우리 파랑님들이라면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아직은 굳건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음은 아프고 힘들지만은 이 자리, 너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나는 좋아 하면서 그 자리를 고수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있는 커플이라던가 애인, 부부 사이인 파랑님들은 어쩌면은 남자분의 승부욕이라던가 정복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 결단력이 높아지는 사건이 있을 거란 얘기죠. 혹은 둘 사이의 관계를 진지하게 가기 위해서 어떤 걸 조언하거나 제안하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흔들릴 만한 상황이 있어도 이 사람이 우리의 관계를 잡아주니까 우리 파랑님들은 의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나쁘게 흘러가다 보면은 집착과 소유욕, 어쩌면은 자기 멋대로 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거역하는 게 이게 언짢은 거예요. 왜냐면은 내 말대로 하면은 이 우리 관계는 튼튼해질 수 있는데 굳이 내 말을 벗어나면은 이 리스크는 누가 감당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똥꼬집이 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게 그냥 악쓰는 그런 어린애 같은 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 그러한 고집을 유지하신다라는 거죠. 남성분 측이 아니더라도 여성분이나 혹은 이 관계에서 좀 더 남자다움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내 마음의 고집이 더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의 관계를 주둔하는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애정운에서는 두 분의 관계가 굳건하시고 상대가 없는 파랑님들은 이 자리, 본인의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신다, 고수하신다 라고 흘러갈 수 있겠네요. 금전운에서는 떡하니 펜타클이 떴는데 이게 금전운이 막 좋다, 대단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앞서서 나이트의 기운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돈이 들어오는 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돈이 나가는 것도 확 나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파랑님들이 갖고 있는 그거를 잘 지킨다는 말이 더 가까운 거죠. 우리 펜타클, 거기서 나이트의 기운은 진중하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파랑님들께서는 돈을 쓰는 순간에도 한 번 더 고민하고 내가 이거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내 실질적으로 이게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인가? 하면서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자기의 바람에 맞게 내가 결단한 대로 이 돈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어떤 장기전에서 돈을 투자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쏟은 분이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결과값, 보상이 있을 거란 얘기도 돼요. 이 카드 자체가 절제라던가 인내를 필요한 카드여서 내가 돈을 쓰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순간이 온다거나 혹은 내가 절제하고 인내했기 때문에 어떠한 금전을 취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파랑님들이 금전운이 이거다 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장기적인 노력값을 쓴 대로 그 결과값이 들어온다 라는 거죠. 돈에 있어서는 신중할 수 있고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 카드다. 그런데 이게 남의 의견이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값이 나온다 라는 거죠. 대인운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차분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파랑님들이 집순이 성향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누군가랑 어울리는 걸 크게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대인운 자체에서 소드 4번이 나온 거가 4번의 숫자가 뜬 만큼 내가 안정을 취하고 싶고 편안하게 가고 싶고 그러한 방향이 높으세요. 혹은 대인 관계가 시끄럽더라도 내 마음은 그 사람들과 그 상황을 먼 발치에서 바라봐서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라는 선을 긋고 내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는 그런 사람일 수 있고요. 우리 파랑님들의 대인운은 이거다 라고 하면은 겉의 상황이 시끄러워도 내 마음의 평화를 중요시하시고 내가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상황이 적다 보니까 혹은 외부 상황이 시끄럽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다 보니까 9월달은 평안하게 흘러가시겠다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파랑님들이
누군가 친해지고 싶은데 묘하게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과 거리감이 생길 수 있어요. 혹은 우리 파랑이들에게 슬금슬금 다가와서 나 이런 사람인데 나랑 친해져 볼래? 할 수 있는 바람이 부는데 우리 파랑이들은 스스로 거리감을 느껴서 응 아니 나는 안 만날래 너랑 안 친해질래 하면서 직접적으로는 표현은 안 하시겠지만 마음으로써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 카드기도 해요. 직장운에서는 대운에서 썼던 에너지, 모았던 에너지를 직장운에서 폭발하는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대인에서도 소드, 직장운에서도 소드 이렇게 나왔잖아요. 대인에서는 4번, 직장운에서는 7번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대운에서 모았던 기를 직장운에서 쓰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은 직장에서 누군가 나에게 친해지고 싶은데 이거를 직장은 직장이고 내 사적은 사적 일이지 굳이 이거를 관계 지어야 되나 싶어서 거리감을 느끼시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이 사람의 속내가 뻔히 보여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의 목을 챙기기도 힘든데 이 사람이 나한테 친해져봤자 나에게 일을 더 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굳이 나한테 이득이 없겠다 싶은 거죠. 그냥 내 알아서 선을 지키는 이유가 이 사람들과 관계를 멀리 해야지 나에게 미래에서 이득이 되기 때문에 내 삶이 침해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시는 걸 수 있어요. 어쩌면 주변 사람들이 파랑님에게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이유가 우리 파랑님들이 일정 능력에서 뛰어난 사람이라 그런 걸 수 있죠. 여기 소드 7번은 내가 이 정보를, 이 소드를 한아름 갖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만큼 내가 가진 게 있다는 거예요. 혹은 뺏기고 빼앗는다 이런 말이 있어서 우리 파랑님들이 이 양아치 같은 나의 것을 뺏으려 하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내 것을 먼저 지키는 거죠. 선수로 내 몫을 챙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내 스스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서 내 몫은 챙겨야 될 게 있어서 직장에서 한시름 놓지도 못하고 이렇게 집중하는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소드, 여기서 제가 느껴지는 거는 우리 파랑님들이 이 소드를 가지고 가는 승리자라고 보여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숨은 돌릴 수 있겠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아까 행운, 클로버 이게 나온 이유도 우리 파랑님들이 이전에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지쳐서 그만둔 거였다면은 사실상 내가 해왔던 거고 내 것이기 때문에 이거가 다시 내 턴으로 돌아오는 그런 행운이 돌아서 우리 파랑님들이 승자가 되시는 걸 수도 있고요. 학업운에서는 펜타클 9번, 학업 자체에서 펜타클 9번이 뜬 거 보면은 우리 파랑님들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바람이 불고 그걸 했다면 정말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능력자 분이세요. 이 모든 카드 중에서 펜타클 9번이 제일 평화로울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우리 펜타클 9번의 부인은 기부인이고 내 모든 걸 갖고 있고 풍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분이거든요. 오히려 걱정이 든다면은 외로움? 그뿐이지 다른 거는 다 받쳐져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거를 학업운에 연결짓다 보면은 우리 파랑님들은 공부라던가 머리 쪽으로는 갖고 있는 게 남들보다는 뛰어난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 직장에서든 뭐든 우리 파랑님들을 가지려고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파랑님들이 이렇게 굳건한 카드들도 나온 거 보니까 쉽게 다가가는 상대는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 파랑님들을 꼬시기 위해서 나올래? 하면서 나는 귀찮은데 다가오려는 사람이 있는 걸 수 있고요. 어쨌든 우리 파랑님들은 기본기도 있으신 분이고 내가 해야 되는 것, 내가 공부를 시작했다면 결과적에서 봤을 때 무조건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번 달에 수확이 있겠다. 이득이 있겠다. 무언가 결과값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공부하고 있는 분, 공부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공부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집중하지 못한다면 아까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파랑님들께서는 내가 공부를 하고 싶으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조성된다는 거죠. 통체적으로 읽어드린다면 우리 파랑님들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아첨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파랑님들께서는 마음이 굳건한 분이고 누구보다 떨어지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정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 방향을 나아가시는 분이다. 주변 눈치를 보지 않는 걸 수 있고 내 자체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의 눈치를 굳이 볼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한 방향, 이 방향대로 갈 수 있고
모든 거를 컨트롤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9월이 되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9월달 흐름을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조언 한마디 드리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파랑들의 조언에서는 펜타클 4번이 나왔어요. 이 카드가 저에게 말해주는 거는 첫 번째, 너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밀고 가도 된다. 두 번째, 이 밀고 가는 것도 주변 상황을 보고해라 라는 게 들려오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큰 조언이잖아요. 이걸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우리 파랑님들께서는 자기의 고집대로 하는 순간이 더 좋을 수 있고 자기의 고집대로 하는 순간이 나쁠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파랑님들은 자기의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라 했잖아요. 그만큼 내가 생각하고 이걸 행함에 있어서 떨어지는 분은 아니고 그 상황이 오히려 맞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이 확고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쳐내면 안 되는 상황까지도 자기의 마음을 고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생각과 사념에 사로잡혀서 이거를 넓게 봐야 되는 순간에도 내 마음을 고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파랑님들이 생각을 고치지 않는 이유가 주변인의 기운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파랑님들은 혼자서 잘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은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언젠간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말이 맞다고 계속 고집하면은 주변 시야가 정말 안 보일 수 있어요. 어쩌면 이전에 내가 스스로 탐구해가지고 뭔가 마음을 바쳤는데 접을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게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만 도움을 손길을 요청하면은 분할이 돼서 오히려 파랑님의 마음의 짐을 덜었을 수도 있는데 파랑님들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되는 문제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를 분할을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마음의 부담은 우리 파랑님들이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좀이라도 의지하였다면 우리 파랑님의 결과값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파랑님이 책임감 갖고 모든 걸 다 잘 해버리려는 그러한 태도가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집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파랑님들이 덜 떨어졌거나 너 왜 그랬어 이런 건 아니고 우리 파랑님들은 아까 펜타클 2번이 나온 것처럼 모든 거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일도 잘하고 저 일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결과고 우리 파랑님들이 그렇게 해왔던 거니까 어색하지 않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우리 파랑님들은 이 일도 내가 해야지 라는 당연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겨야겠다 그 생각 자체가 안 드시는 분이란 거죠. 근데 이거를 이 조언에서 나온 거 보니까 우리 파랑님들 사실은 이거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면은 분할시키면은 다 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파랑님들이 잘하는 건 맞지만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한번 요청해보는 것도 한 번은 생각해보자고요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언에서 말해주는 거는 파랑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을 해보는 건 어때요? 라는 실질적인 조언을 주는 거예요. 그냥 이 조언도 새로운 바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 파랑님들이 정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니까 한 번은 생각해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파랑님들 이런 방법도 있어요 라면서 말이죠. 아무튼 만약에 이런 방법 우리 파랑님들이 스스로 혼자 가고 싶어하는 방법을 고수하고 싶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우리 파랑님들은 남들보다 우월하고 잘 쳐내고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파랑님들이 몸과 마음이 실질적인 부담이 있으시다면 이 방향도 제가 말씀드린 방안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달라는 거죠. 그럼 우리 파랑님들 이번 9월 새로 시작하는 9월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우리 파랑님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정님들. 2025년 9월달 어떻게 흘러갈지 카드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감정님들 이번 달 핵심 주제 중심 흐름부터 읽어볼게요. 먼저 우리 검정님들의 이번 달 핵심 주제를 읽어보니 크로스, 레터, 나 카드 나왔어요. 이 말은 우리 검정님들께서 어떠한 과거,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혼자만 안기 너무 무겁고 힘들고 괴로운 주제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에서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어떠한 소식을 접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소식이 말로써 소식이 아니라 정말 어떤 문서화가 된다거나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지금 모든 전개의 흐름이 무겁게 흘러가는 걸 봐서 법정 싸움이라던가 진짜 이거는 내가 혼자서 견디기 못한 그런 무거운 문제에 대한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이번 달에 9월 달에 이 나카드는 어떤 걸 종결한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무엇던 소식이 어떤 소식을 받거나 이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 검정님들께서 확고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생기신다. 여기 보면은 수학이라는 단어가 떡하니 있잖아요. 이 말은 우리 검정님들께서 이 8월달이 어쩌면 그 과거 7월, 6월 더 전부터 괴로웠던 일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한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검정님들께서는 하나의 결정을 내리시겠다라고 보여요. 가볍게 생각하면은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어떤 지인이라던가 사람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연락이 흘러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검정님들은 나 이 사람 생각하면 너무 힘만 들었어, 괴로웠어 하면서 그래 이렇게 질질 끌 관계의 바에 차라리 정리하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을 수 있겠네요.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을 요약한다면은 과거에 어떤 겪은 부담과 고통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현재의 흐름에서 계약, 소식, 연락, 문서 이러한 것으로 전달을 받고 그거에서 우리 검정님들이 느낀 게 있어서 결단을 내리신다.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검정님들께서는 이러한 변화가 부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타로 카드로 좀 더 자세히 봐서 어떻게 흘러갈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우리 검정님들께서는 카드의 흐름이 너무 무겁게 나와서 제가 살짝은 걱정했는데 다행히 타로 카드에서 말해주는 것은 제가 걱정했던 내용보다 살짝은 가벼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검정님이 안 힘들어요, 우리 검정님 괜찮아요 라고 섣부르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카드의 분위기가 대체로 좋은 편으로 나왔어요. 이걸 하나씩 설명해 드린다면 먼저 크로스의 짝꿍의 컵 10번, 레터의 짝꿍의 교환 카드, 그리고 나카드의 여황제 카드. 이 말은 제가 우리 검정님들이 초반에 이 법정 싸움이라든가 그런 걸로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흐름으로 봐서는 이 법정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법정이 아닌 결속 이런 의미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행복을 짓기 위해서 어떠한 집계약이라든가 혹은 연인과의 결혼 이런 것도 하나의 문서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또 그런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내 미래를 결정짓는 무거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갈림길 카드 이게 나온 것 같아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결혼은 하든 집을 계약하든 좋은 일을 하든 그런 게 다 내 인생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방향을 정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무거운 의미로 나온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현재 흐름에 와서 레터, 교환카드가 나온 걸 봐서 나의 정신적 지주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사이 속에서 정말 소식을 갖고 좋은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가까이 있겠다. 멘토가 옆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혹은 내가 이 관계를 이끄는 멘토가 될 수 있고요. 우리 검정님께서는 하나의 결정을 하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결정이 무겁고 힘들고 위험한 그런 결정이 아니라 여황제 카드, 내 마음의 풍요라던가 내 외부 상황이 편안한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풍요로 가시기 위한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검정님들은 과거의 이 문제가 나의 미래의 방향을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현재 들어서 과거를 어떻게 정리해야겠다 혹은 정해야겠다 라는 순간이 찾아오세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문서로 엮일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검정님들께서는 이 주변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도 하나의 결단에 서신 거예요. 이 정리되는 게 검정님의 마음에 스스로 정할 수 있을 만큼 검정님에게 소식,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검정님들은 그거를 보고 검정님들이 방향을 정할 수 있다라는 흐름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검정님들의 순간의 선택은 누구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검정님 스스로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검정님들의 세부 운세, 애정, 금전, 대인, 직장, 학업
이 영역별 흐름도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애정운. 애정운에서는 전차 카드가 나왔어요. 이 전차 카드가 말해주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 정해진 게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애정에서도 그 마음이 전달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차 카드는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애정운에서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우리 검정님들께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올인할 수 있는, 쏟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실 거라 보여요. 상대가 없는 검정님들께서는 누군가에게 반해서 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한순간에 달려가는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썸이라던가 간질간질한 그런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상대방이 나 지금 심심한데 만나러 올래? 하면은 바로 달려가거나, 혹은 내가 그런 마음이 벌써부터 준비되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빠르게 달려간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가 있는 커플이나 애인, 부부관계의 검정님들은 두 가지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만나고 싶어서 후다닥 달려갈 수도 있고, 만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오면 바로 달려가신다거나, 그 사람이 즉각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면은 그거에 빠르게 대응해줄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들어와요. 무언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내 몸을 달려가서 그 사람 요구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 방향을 가고 있다는 뜻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언가 진행시켜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아까 이전에 나왔던 이 레터, 문서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게 혼인신고라던가 혹은 전입신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검정님들이라면은 식장 예약, 청첩장 계약, 집 계약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전차 카드다 보니까 무언가를 정해야 되는 게 있으면은 이것이 지체되거나 망설인 게 아니라 그 방향을 보고 계속 달려갈 수 있는 하나의 목적을 갖고 그 방향대로 움직인다는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답답해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좀 주의해야 된다면은 한 방향만 보기 때문에 옆에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지쳐도 그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고한 바람이 든 것, 그거에 대해서 나는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된 거는 확인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놓치는 것이 없는지 한 번은 뒤돌아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검정님들 자신도 뒤돌아봐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은 내 상태가 어떤지 검정님들은 모르시거든요. 나는 내 앞에만 봐야 되기 때문에 내 상태든 뭐든 확인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누군가를 좋아해서 막 달려가고 싶으면은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건 없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방향이 확실하게 잡혔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달려가는 거지만 내 마음이 지친지 아닌지 그거는 확인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어쨌든 전차 카드만 본다면은 애정운은 괜찮다,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은 금전운에서는 에이스 완드가 떴는데, 금전운에서 에이스, 그것도 완드의 기운이 뜬 거 보면은 우리 검정님들께서는 어떤 것에 돈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열정을 상징하는 완드가 금전운에서 뜬 거 보면은 내가 어떤 걸 사고 싶거나 가져야 되거나 이런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마음의 바람이기 때문에 돈을 소비할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 우리 검정님들에게 들어온 중심 흐름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이 금전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이게 다행인 게 마이너스고 막 미친 듯이 쓰고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곳에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정한 만큼 쓰다 보니까 이것은 갑작스러운 소비 이런 것보다는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지은 하나의 소비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이스 자체가 새로운 바람이 불고 새로운 기회라는 뜻도 되기에 이게 금전운이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곳에 수입이 들어오거나 혹은 남편 혹은 아내분 이분들과 재정을 합치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검정님들의 금전운에서는 어떤 것을 새로운 계기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스타트의 에너지가 있겠다. 혹은 정말 내 마음에 바람이 불어서 내가 사고 싶은 곳에 사야 되는 곳에 돈을 쓰겠다. 돈을 소비한다. 라고 정리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대인운에서는 소드 2번이 나왔는데 이 카드가 저에게 먼저 말해주는 것은
우리 검정님들이 포커페이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검정님들은 대인이 있어도 이 마음을 편하게 내 마음을 내비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이 일렁거려도 이거를 말해버리면 주변 분위기가 싸해지거나 혹은 이 대인들에게 뭔가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입을 잠깐은 다문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말을 하나 더 거들어봤자, 내가 끼워봤자 이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멈춰있다, 잠깐은 참는다 이런 것일 수 있고, 혹은 대인 자체에서 그렇게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유지한다 그런 걸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마음을 놓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나서지 않는 게 제일 좋은 효과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인어의 뒤에는 모든 요소들이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우리 검정님들은 이 나만 잠잠고 있으면은 괜찮은 이 외부 상황을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검정님들은 자기의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상대의 의견을 좀 더 들어주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방향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검정님들께서 현재 중심 에너지에서 누군가의 소식을 접하고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게 검정님들께서 온화하고 평화주의시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더 수용하고 그 사람들을 맞춰서 본인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바람이 부신 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본다면 대인운에서 크게 상승세도 하락세도 없고 편안하실 건데 이 이유는 우리 검정님들이 많이 참아줘서이다. 혹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이 오히려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라는 거예요. 직장운에서는 컵 4번이 나오는데 이거 말해주는 거는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직장에서 무언가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인어가 이 사람이 주는 거를 계속 몸을 웅크리고 피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봤더니 인어 뒤에 이 3개의 컵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 검정님들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일 자체가 벅차다는 거예요. 이거에 집중을 해야지 이거를 지킬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굳이 컵 하나를 더 들고 와서 이것도 해볼래? 라고 하니까 우리 검정님들은 당연히 진절머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나 진짜 힘들고 바쁘고 죽겠는데 왜 이것까지 하라는 거야? 라는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컵 4번 자체가 관심이 없고 권태나 정체기 그리고 귀찮음 이런 거를 나타내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 주는 과제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결과적으로는 하기 싫단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지금 이거를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고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 내 직업적인 면모에서 해야 되는 일이 이미 넘쳐나기 때문에 이 자체의 일에서 관심이 없다. 이 변화가 싫다. 난 지금으로서 만족한다. 그러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도 검정님의 유순한 성격을 볼 수 있는 게 그냥 내가 싫지만은 이것 또한 감내한다는 거예요. 그냥 싫은 게 들어도 이거를 굳이 티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학업운에서는 우리 검정님들의 학업운에서는 썬카드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검정님들이 배우고 싶은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인에게도 관심 없고 직장에서도 관심 없는 이유가 사실은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싶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배우는 게 공부 이런 게 아닐 수 있고 취미라던가 혹은 내가 이 전차카드 애정운에서랑 금전운에서 나오는 이 새로운 에너지를 이거에 공부를 해야 돼서 뭘 알아야 되는 정보가 있어서 탐구하다 보니까 다른 요소들에 관심이 없는 걸 수 있어요. 해야 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부수적인 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런다는 거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마음이 결정짓는 거에 따라서 이 모두 영역별 흐름이 달라진다는 거죠. 전체 카드를 보면은 순수하고 열정있고 내 마음이 따르는 곳에 가는 사람이라는 게 보여요. 검정님의 성정도 그렇게 나쁘고 악랄하고 이런 분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이러한 일이 있어도 유순하게 흘러보내고 그냥 남들이 싫어하는 거 굳이 하지 않고 내 마음을 오히려 더 정리해서 그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표출해 주신다 이거죠. 그리고 학업운에서 우리 검정님들은 뭔가 집중한다, 순수한 열망을 따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검정님이 어떤 걸 해냈기 때문이에요. 태양이 검정님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어떤 걸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하고 그거에 성과를 내다 보니까 지켜보는 이 태양도 만족하게, 흡족하게 우리 검정님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검정님들은 학업적에서
어떤 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성과를 내시다 보니까 우리 검정님들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도 검정님을 인정하고 주목을 받고 그러한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흐름을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 검정님에게 조언 한마디 하고 이번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조언에서 나이트 오브 소드가 나왔어요. 나이트 오브 소드는 운동성, 움직이는 방향 중에서 가장 빠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카드이기도 한데요. 이 말을 조언으로 해석해 본다면 너무 빠르게 무언가를 앞서서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검정님들은 무언가를 정리해야 되고 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9월달에 꼭 찾아오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선택하는 일이 이거를 내 마음이 따른다고 그냥 선택해버리면 후회할 수 있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이 움직임을 차분히 생각하라 라는 의미로 저에겐 들려요. 그리고 어떤 문제 선택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면은 계획을 한번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막연하게 흩어져 있는 에너지를 내가 세부화해서 한번 공책에 끄적여 보거나 내 마음을 한 번쯤 검토해 보라는 거죠. 내가 이 방향으로 갔을 때 어떻게 흘러갈까 하는 생각도 한 번쯤 해보고 내가 이 선택을 해서 후회하지 않을까 라는 것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검정님들께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순서를 생각해야 돼서 한 번쯤은 그렇게 차분히 생각해봐라 라는 카드가 뜬 걸 수도 있어요. 우리 검정님들은 지금 손을 놓고 편하게 있는 분은 아니거든요. 지금 모든 흐름을 봤을 때 검정님은 어떤 거에 대해서 내 마음이 하고 싶은 거를 따를 정도로 그러한 순수성, 열정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우리 검정님들이 무리를 할 수 있는 전차 카드도 떴기 때문에 이 조언에서는 우리 검정님들을 다시 한번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살짝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카드에서 소드 나이트 말은 엄청나게 발이 안 보일 정도로 달려가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런데 여기 소드 나이트여도 평온한 백마를 보니까 검정님들이 차분하게 진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잠깐은 급한 상황에도 멈춰봐라 라고 더 강조하는 거죠. 느껴지는 건 검정님을 뭐라고 하고 이거 하세요 라고 압박을 주는 것보다는 검정님 이거 해보는 거 어때요? 라면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주는 것 같아요. 조심해라 이 아니라 차 한 잔 건네면서 따뜻하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란 거죠.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건 우리 검정님이 툭 건드리면은 땅 무너지는 제가 실수로 울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분이라고 느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검정님을 실제로 보면은 다독여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그런 느낌이 드는 카드랄까요? 여리고 성품이 좋으신 분이라는 게 카드에서 느껴져서 함부로 못 대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카드에서도 제가 느껴지는 건 검정님을 다독여주고 싶다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검정님들께서 8월달 잘 마무리하시고 9월달 다가오는 변화, 선택해야 되는 그 사항, 그거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검정님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